적색육, 그러니까 소고기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줄이자라는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그 팜투포크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가 엄청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붉은 와인 이런 거. 네,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그 먹거리 분야에 대체 정말 참담하거든요. 너무 뭐가 없어요. 내용이. 뭐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할 건덕지가 없어요. 그냥 내용이 없다가 비판거리인 거예요. 육식 못 바꾸겠어? 그럼 대체육 만들어줄게. 뭐 이런 거. 소고기? 그래. 메탄 저감 살을 먹여서 줄이면 돼. 생태계 교란종 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걔가 되게 생존력이 강하대요. 번식력도 좋고. 해조류계 또 황소 개구리처럼 아무튼 막 그렇게 될 수. 우리가 보통 사실은 그냥 농사는 대체로 사람들 인식이 뭐 환경에 크게 부담 안 주고 그냥 푸른 채소를 주로 키우니까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네. 실제로 그런가요?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네. 그 농업에서 배추로 잡히는 그 활동을 보면 이게 우리 조선시대 그 뭐 풍속화에서 나오는 그거랑 거기에 나오는 그 행위 그 자체랑 다를 게 없어요. 특별히 우리가 뭘 더 해서가 아니라. 아니 조선시대가 아니라 뭐 삼국시대부터 해서 우리는 농사는 지었을 텐데 그쵸. 그때 뭐 기후위기 문제 없었는데 뭐 농업이 네. 그래서 뭐 경종농업이 뭐가 문제야?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쵸. 근데 네. 이제 어쨌든 측정을 이제 해봤더니 네. 논 아까 말씀드렸죠. 논에 물이 차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산소 투과가 안 되고 유기물이 많으면 거기서 메탄을 발생을 해요. 이거는 네네. 뭐 이제 논도 그렇고 우리 분뇨에서도 가축 분뇨에서도 이제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메탄이 뿜어져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별거 안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메탄의 배출이 근데 이거를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양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에서 나오는 그 메탄보다 더 많거든요, 이 양이. 그래요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운. 네. 경운하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전통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. 예, 땅을 뒤집으면 네. 그만큼 그 갇혀있던 메탄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 이 말인 거고. 네.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농사를 지으려면 이거 방법을 하지 않고선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다.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겠는데 사실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서도 제가 그때 예전 강의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미국 그 IRA에도 보면은 농업 부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 안에.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.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농법. 예를 들면은 그 식물 잔사를 다 걷어가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말고 냅둬라. 식물 잔사? 네, 이제 이렇게 뭐 수확하고 남은 이제 뭐 찌꺼기 같은 이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냥 냅둬라. 냅두면 자연히 얘가 썩으면서 거기에 식물이 갖고 있던 탄소가 토양에 저장이 될 거예요. 냅둬라.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병원하지 말고 그냥 냅둬. 병원하지 말고 그 위에다 그냥 재배를 하라든가.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가 저장이 되면 만약에 그로 인해서 그거 하느라고 뭐 수확량에 손해를 입었다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라고 하면 그걸 보전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저장된 양을 배출권처럼 기업에 팔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도가 짜여져 있어요. 그런 자금이 굉장히 많고 뭐 논농사 같은 경우도 항상 상시 담수하지 말고 아예 건담 마른 진짜 밭작물처럼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런 이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배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농산물은 뭐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유통하는 과정까지 다 포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하여튼 유통 조직의 대부분이 사실 그냥 민간 업체들이죠. 네. 이 업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유통 경로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. 요새는 인스타로 개인이 많이 홍보를 하던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던데 지금도 사실 주류는 우리 유통의 메카는 가락시장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기 가격이 다 모든 정부의 가격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냥 해남에서 길렀으면 해남 주민은 해남에서 그냥 유통시켜도 되는데 굳이 가락까지 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거고 저기 그런 내용도 있던데 한국은 또 비료와 농약을 엄청 많이 쓴다면서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. 네, 원래 이제 우리가 토질이 이렇게 막
아주 좋은 편이 아닌데다가 이게 악순환인 거죠. 한번 그렇게 기를 들였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원래 식물은 땅에서 양분을 먹잖아요.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탄소를 이제 먹잖아요. 그럼 얘는 그 탄소를 뿌리에 붙어 있는 그런 균들에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탄소가 그 균한테는 에너지원이거든요. 그럼 얘는 받았으면 얘도 식물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효소를 주는 거예요. 그 효소를 통해서 이제 얘가 식물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뿌리와 식물과 땅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통해서 흡수된 탄소가 또 땅에 저장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,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수확량을 늘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땅을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거기다 재배는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막 땅을 한번 더 파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화학 비료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신 식물한테 비료를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얘가 구태여 힘들게 이 땅에 있는 균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냥 쉽게 어차피 비료가 들어오는데. 네.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력은 점점 떨어지고 유기물 축적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압도적인 일이죠. 먹거리 소비자로서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부분, 여러 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 네.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라야 되는 문제네요. 따라야 되죠. 네. 따라야 되고 네. 저는 이런 류의 얘기가 뭐 책이 됐든 기사가 됐든 꾸준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부문의 배출은 줄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.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제 석탄 화력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전환의 정당성도 다들 너무나 공감을 하고. 그런데 이 농업 부문은 사실 그런 공감대도 되게 약해요. 우리만 그러냐?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. 유럽에서 이제 이런 먹거리 관련해서 farm to fork라고 하는 그 유럽 그린딜 안에 유럽 그린딜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전환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여가면서 네. 동시에 성장도 하자라고 하는 거대한 플랜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식품 농업 이쪽 부분을 이제 farm to fork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온 게 2020년 5월 뭐 요쯤 나왔거든요. 사실 그것만 보면 저는 되게 꼼꼼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기사 찾아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선언한 뒤로 뭐가 진행이 안 된다는. 그러니까 뭐 법안도 나와야 되고 이렇잖아요. 그게 안 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막 여기도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정치가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폰데어 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 그 양반이 이 전략을 기존에 원래 이제 EU에서 어떤 농업이라든가 식품 이런 쪽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EU 집행에도 그 각 정부로 치면은 각 부처 개념의 어떤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EU의 어떤 농림부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이제 먹거리 농업 이런 쪽을 지휘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폰데어 라이엔은 엄청 이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서 그 업무를 지금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여기로 넘겨버린 거예요. 보건복지부. 그러니까 식품을 전환하면서 우리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. 아무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식품 전환은 정의로워야 하고 막 이런 이제 명분을 붙이면서 왜냐하면 기존 농림부를 믿질 않은 거예요. 얘네 너는 기존의 이권과 너무 관련이 돼 있어, 연관돼 있어. 그러면서 그 권한을 그러다 보니까 두 조직이 계속 싸우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인식이 좀 더 나가 있으니 좀 더 다들 뭐 식품 전환하고 식단을 바꾸는데 엄청 다들 지지를 보낼 거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도 결국은 경제에서 경제 논리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색육 그러니까 소고기 이런 것들이잖아요. 네. 그런 걸 이제 줄이자라는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그 팜투포크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가 엄청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붉은 와인 이런 거. 네, 그런 것까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. 우리 와인 산업 어떡할 건데 막 이러면서. 네, 그래가지고 거의 법안들이 거의 통과된 것도 없고 그냥 선언 이상으로 짓는 척된 게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나마 이제 되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정교하다라고 짜여진 그런 플랜을 갖고도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그 먹거리 분야의 대책 정말 참담하거든요. 정말 그 탄중이 여러분 혹시라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
쭉 보시면 한중이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연회 요새는 탄녹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거기 가 보시면 이제 먹거리, 식품, 뭐 축산업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잖아요. 그러면 내용의 한 78, 68 이 정도가 대체육 막 이런 저는 왜 대체육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시장도 될 것 같고 뭔가를 대체는 해야겠는데 이쪽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고 막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육 얘기가 그렇게 많고 또 이제 뭐 저탄소 사료 보급하면 다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뭐가 없어요. 내용이 뭐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할 건덕지가 없어요. 그냥 내용이 없다가 비판거리인 거예요. 메탄 저감 사료 이런 것들. 우리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면 그걸로 다 될 것 같거든요. 메탄 저감 사료. 예, 육식 못 바꾸겠어? 그럼 대체육 만들어줄게. 이런 거. 소고기? 그래. 메탄 저감 사료 먹여서 줄이면 돼.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구상인지를 보면은. 왜 헛된 거예요, 진짜로? 그게 이제 지금 제일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사에서 개발한 3뭐 NOP라고 하는 막 어떤 그 물질이 있대요. 그거를 네. 사료에다가 섞어주면 메탄이 뭐 한 40% 뭐 이렇게 준다. 이거를 막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 결과가 나왔다. 이러면서 막 논문도 나오고 막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거 해서 우리도 우리 국내 실정에 맞게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. 이렇게 하면서 막 협약들 맺었나? 아무튼 그렇게 이제까지 나왔었는데 작년 말에 그 농림부 쪽에서 그 축산과학원이었나?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한 게 있어서 봤더니 사실상 지금 중단됐어요.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책에도 언급됐지만 실험실 조건과 현실의 조건은 다르잖아요. 근데 그 물질의 반감기가 되게 짧은 거예요. 그래서 2주 안에 그 사료를 먹여야 되고 더구나 4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포도 과수원 을 하시면서 축사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축사 가보면 그 다 이제 보관을 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사일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건초 다 집어넣고 이제 거기서 쭉쭉 나와서 이제 쭉 소들한테 가는데 그렇게 사료가 저장된데 4도씨 냉장 설비를 하면서 먹일 수는 없거든요. 그것도 2주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이랑 너무 맞지가 않는 거죠. 네. 네.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조류를 뭐 먹이면은 또 메탄이 90%까지 줄더라.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기엔 너무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해조류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를 내는 것들이 이제 자칫 우리한테 잘못 들어오면 이거 다 생태계 교란종 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걔가 되게 생존력이 강하대요. 번식력도 좋고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자칫 잘못 들여오면 또 이제 해조류계 또 황소 개구리처럼 아무튼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탄소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다양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일반인들이 그래서 뭐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좀 기후 위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먹거리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? 네,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제 축약하면 될 것 같은데 고기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고기 중에서도 굳이 이제 적어도 온실가스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고기 중에서도 좀 이제 적색육보다는 백색육, 닭고기나 뭐 이런 거 백색육을 좀 드시면은 그나마 감축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지역사회 먹거리 수입품보다는 국산 그리고 뭐 이제 유기농 재배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내가 빠른 시일에 소비할 거라면 유통기한이 좀 얼마 남지 않은. 왜냐면 그거 진짜 먹을 수 있는데 폐기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사고 좀 못생겨도 썩은 게 아니면 그것도 사고. 왜냐면 못생겨서 버려지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. 네. 그런 것들.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내가 환경부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.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라고 있거든요. 정부에서 하는 거.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? 그거 아마 포털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스벅에서 텀블러 쓰면 그 원래 자기 기본적으로 뭐 별 쌓이고 하는 거 말고 추가로 또 저기 그 적립이 돼요. 아, 환경부 포인트가? 네, 적립이 되고,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적용받던 혜택 추가로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요? 그리고 뭐, 이마트에서 친환경 딱지 붙어 있는 거 2,000원 이상 구매하면 또
그 회당 1,000원씩 또 얹어주는 막 그런 것도 있고 꽤 음. 쏠쏠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아, 네, 그거 그래서-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? 예, 검색하시면 돼요. 제도 검색하시면 예, 뭐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가 늘 그렇듯이 안내가 친절하진 않아요. 친절하지 않고 되게 그렇긴 한데 그냥 했다 이거 보고형이고 실제로 정말 근데 이제 제 작년에 저희 팀 후배가 네. 그거 한번 해서 기사로 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러면서 어땠니 물어봤더니 이게 아직 참여 기업이 좀 많진 않아서 그런데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어디 여름에 휴가 가면 차 렌트할 때 디젤차 할까 전기차 할까 하는데 전기차 비싸잖아요. 요새 렌탈 요금도 너무 비싼데. 아, 그래요? 근데 네, 이제 전기차로 하면 또 거기에 포인트로 또 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, 좀 네.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 타먹어야죠. 아니, 전기차를 렌탈할 때 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괜찮겠네요. 진짜 네.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. 오늘 윤지로 기자님 모시고 1시간여 동안 이야기 들어봤고요. 네. 자, 오늘 장시간 감사했고요. 네. 네, 선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